그러면 책에서 이제 50억의 자산을 만들고 은퇴를 하시기까지, 파이어 하시기까지 이 모든 변화는 다 책 덕분이다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의 책은 자기계발서와 좀 투자서 여기에 좀 집중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? 기본적으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한 분야 100권 정도 돼야지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뭔가 좀 말할 수 있다는 게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 100권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? 저 개인적으로는 힘들었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냥 이걸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럼 이대로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까지가 그게 또 이제 막 엄청 많은 된 다음에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지?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기까지도 그게 또 이제 또 많은 책을 읽고서 모르죠. 그 전에 누가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봐라라고 해서 누가 좀 지도를 해줬으면 좀 빨리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읽다가 보니까 그런 게 떠올랐는데 그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그거는 좀 양이 많으면 질이 변화한다고 하잖아요. 네.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양이 되면서 그게 이렇게 좀 바뀐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. 그러니까 만약에 50억 자산이 있는데 그 이루기까지 이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시는 거잖아요. 많이 읽으시고 진짜 책 보니까 엄청나게 읽으시더라고요.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자기계발서랑 투자서를 빼면요. 빼고 읽어도 50억이 될 거라고 보세요. 그건 사실 아니라고.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? 자기계발서랑 투자서는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걸 빼고서 계속 학술적인 책을 읽으면 저 같은 경우에 논문을 94편을 썼습니다. 94편. 논문 94편 94편을 썼고 그 나머지 책에 해당되는 건 논문 쓰는데 많이 도움이 됐죠. 분명히. 그 학술서도 있고 논문도 있어요. 그래서 논문은 많이 그렇게 90편 넘게 썼고 그렇지만은 돈이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돈은 없었거든요. 그거는요. 그러니까 이게 그 분야에서 자기는 뭐 돈하고 관계없이 그냥 이쪽 분야에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분야 책을 많이 읽게 되면 그 분야에서 뭔가 좀 이게 달라질 수 있는, 성공할 수 있는 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생기느냐? 90편 논문을 쓰고 뭐 그렇게 됐지만 돈은 없었거든요. 그거로 인해서 돈이 수익이 나는 건 없었기 때문에 그거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 책에 이렇게 또 소개 문구가 돼 있잖아요. 자기계발서를 읽고 벤츠를 사고 타워팰리스에 살며 비트코인 책을 읽고 비트코인의 투자에 소위 대박을 내고 주식 투자 책을 수백 권 읽고 미국 주식에 투자에 성공했다. 그럼 이 과정이 우선은요. 몇 년 정도 걸리신 거예요? 자기계발서를 읽고 벤츠, 비트코인, 주식까지.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거 가지고는 곤란하겠다라고 해가지고서 정말로 자기계발서대로 해볼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게 이제 뭐 2008년도 정도거든요. 2008년, 9년 정도였거든요.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정말로 벤츠를 살 수 있을 때까지가 한 3년, 4년 정도 걸렸던 거고요. 5년 어쨌든 그렇게 걸렸던 거고 그러니까 한 15년 사이의 변화라고. 그럼 그 책에도 적어주시긴 했으니까 그 2008년 당시에는 그렇게 자산이 크지 않으셨던 거죠? 한 3억 정도였다고 봅니다. 그게 그럼 10배, 거의 20배 늘어난 거네요.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. 그럼 2008년 그 당시에는요. 그런 오늘의 이런 모습이 15년 후에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셨어요? 사실 안 되죠. 사실 지금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그게 정말로 돈을 벌어서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바라기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아까 이제 어떻게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? 정말로 그 돈이 모여질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사실 방법은 잘 안 보여졌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딱 미래가 보이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딱 하고서 그리고서 뭐 노력을 해서 달성된다?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보게 되면 일단 꿈은 가지고 목표는 가지고서 하다가 보면은 그냥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게 되는 거지.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서 그 길을 가니까 도착했다.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목표를 설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목표 같지만 어떻게 그냥 하다 보니까 그게 달성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냥 그 길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떤 단계를 거쳐서 뭐 청사진에 딱 그려가지고서 그대로 된다?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. 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자기계발서의 포인트 같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교수님이라고 하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셔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 청사진도 그릴 때 다른 사람보다도 더 처음에 시작하실 때 더 세밀하게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. 이게 정말 될까?
가능성이 있을까 그 확률을 따져보실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네. 따지면은 시도를 못하는 거고요, 시도를 못하는 사실은. 거죠. 네, 네. 따지면 아무래도 방법이 안 보이는 거고 사실은 따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이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 그렇게 네.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목표는 좀 크게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자기가 될 수 없고 이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했을 때 이게 되는 거지. 자기가 이건 이렇게 하면 분명히 될 수 있다. 뭐 그것도 좋긴 하지만 그런 예상할 수 있는 변화가 되는 것이고. 그러면은 이런 분들 있잖아요. 뭐 나는 자기계발서를 진짜 많이 읽었다. 그리고 책도 많이 읽는다. 근데 왜 나의 경제적 상황은 변하지 않느냐? 책 아무 소용 없다.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조금 좀 잘못 오해한 포인트는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?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. 자기계발서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대로 해봤느냐라고 하는 거. 그대로 해봐서 그냥 자기계발서에서 한 다음에 이대로 한 다음에 한 1개월, 2개월 만에 효과가 난다. 이런 책은 또 하나도 없거든요. 그러니까 몇 개월 정도는 해봤느냐. 그리고 이런 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서 해본 대로 최소한 3개월 정도는 해보라 뭐 이러는 건 있는 거잖아요. 뭐 그 방법대로 평생 동안 하라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어쨌든 간에 한 3, 4개월 정도 하게 되면 그 방법 효과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때도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계속 하는 거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또 바꾸는 거고 어쨌든 간에 자기계발서에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 일단 정말로 그대로 해봤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좀 드물고 해봤다고 하더라도 그걸 계속 그다음에 또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. 자기계발서 중에서 안 되면 바로 포기하라 이런 건 하나도 없거든요. 어쨌든 간에 좀 다시 계속 해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계속 해봤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은. 네. 그러니까 투자와 관련돼서도 투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건 뭐 손절매를 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럼 정말로 자기가 손절매를 하나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이런 사실 저도 잘 못합니다 손절매는. 그래서 손절매를 안 해도 되는 투자 방법 이런 거로 하는 거지 손절매하는 투자 방법은 저도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케이스는. 어쨌든 간에 투자 방법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기계발서도 그렇고 그대로 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읽긴 많이 읽는 거하고 거기서 제시하는 대로 실제로 해보는 거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또 시간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시간 그래서 한지 얼마가 되느냐. 그러니까 가끔가다 교수 일 때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.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2달 후 시험이에요. 근데 지금부터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열심히 하고 밤새고 해가지고서 하면 될 수 있지 않느냐. 그러니까 좀 어떻게 공부 방법이나 이것만 가르쳐 주시면 제가 2달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붙겠다. 근데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런 경우에는. 그러니까 시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보고 똑똑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공무원 시험을 몇 개월 사이에 붙겠다.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고 자격증 시험을 붙겠다.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시계를 이거를 어느 정도로 간격을 두느냐. 그러니까 뭐 1년 사이에 그냥 어떻게 크게 해보겠다. 이런 건 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시간적인 그 시차를 어느 정도 두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. 그 투자의 복리처럼 시간을 두고. 그러니까 되게 교수님의 책이 좀 되게 저에게 되게 와닿았던 포인트가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. 그 교수님인데 이렇게 우선은 책을 쓰시는 게 굉장히 낯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그 자기 개발을 굉장히 그 돈이라는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서술해 주신 것도 처음이었던 것 같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러프하게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책에 보면은 뭐 서평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뭐 얼마나 책을 읽어야 되느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밑줄을 또 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되게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짚어주셨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청자분들께서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내가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데 왜 이렇게 내 상황은 바뀌지 않을까.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방법론과 돈과 연결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도움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요 교수님 그 독서법에서 이제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좀 투자 쪽으로 넘어가서 좀 여쭤볼게요. 이게 진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그 요즘에도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? 예, 계속 하고. 이 시장이 되게 안 좋잖아요. 그래서 좀 어떻게 그럼 보고 계시고 투자를 하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? 그러니까 아까 그 투자 관련 서적에 가지고 말을 하는 걸 정말로 스스로 지키느냐의 문제에서 항상 그러잖아요. 투자책에서는 비쌀 때 사라 이런 얘기는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. 쌀 때 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게 되면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싼 주식이 되게 많아졌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은
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, 물론. 근데 어쨌든 간에 주식에서는 항상 쌀 때 사라라고 말을 하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싼 지식이 되게 많아진 것이고,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, 물론 이제 사는 게 맞다는 거가 생각하는 거하고 일단 정말로 돈이 있어야 사는 거니까. 그러니까 정말로 살 수 있느냐는 건 별개로 치더라도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지금 가격은 좀 많이 싼 가격이 되게 많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조금씩 그냥 여유 자금 있을 때마다 조금씩 사고 있고 사실 더 샀으면 좋겠는데 더 살 돈은 없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. 근데 대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좀 더 떨어질 것 같고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사고 이렇게 네. 팔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. 근데 투자책 중에서 더 떨어질 것 같으면 팔라 이런 책은 별로 없거든요. 쌌을 때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케이스지. 공포에 살아. 예, 예. 이렇게 추세 가지고서 하는 케이스는 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공포에 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공포에 같이 팔아라 이런 케이스 책은 없거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대로 하느냐 마느냐 책대로 이런 식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. 아침에 5시에 일어나라고 하는데 5시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. 근데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. 실행을 하려면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인 게 5시에 계속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단 일어나 보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1개월, 3개월 정도 해보면은 아 이게 좋구나라고 생각하면 계속 하는 것이고 나한테는 도무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안 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맞다고 한 100일 일단 한번 해보기는 해보자. 참고로 개인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아침형 인간 막 그렇게 막 많았잖아요. 그래서 전 도무지 안 됐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되는 게 나이가 드니까 일찍 일어나시는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. 이게 젊을 때는 이게 억지로 막 깨어나기 힘든 것이고 근데 나이가 들면은 새벽잠이 없어져가지고 저도 일찍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아침형 인간 아침에 일어나라는 주장하는 사람들 전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. 본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일찍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걸 가지고 아침형 인간으로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그 주장들을 책으로 접했을 때 그래도 몇 번 해보고 안 하느냐 나에게 그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실 진짜 사업도 그렇지만 실행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. 정말 나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망할 것 같았는데 시장의 반응이 좋을 때도 있는 거고 결국은 그런 결과물을 만드는 때가 중요한데 그거를 애초에 지레짐작으로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해보는 게 우선 중요하다. 그러면은 또 책에서 뭐 분할 매수, 분할 매도 뭐 이런 것도 나오니까 네. 지금도 싸졌다고 하면 또 몰빵하는 게 아니라 또 그걸 지켜가지고 또 조금씩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. 한 번에 다 하면은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더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으니까요. 그렇죠. 안 되지. 그러니까 그때는.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가지고 샀는데 거기서 더 떨어지면 그건 또 패닉이 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항상 투자는 그런 것 같아요. 여유 자금이 있으면 암만 떨어져도 버틸 수가 있는데 여유 자금이 하나도 없으면 이제 다 산 상태에서 거기서 더 떨어지면 그땐 패닉이 오는 네. 거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리 싸졌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항상 현금을 보유하라고 하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그것도 이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죠. 책에서 모든 현금을 다 두지 말고 다 주식 사라 이런 케이스는 없거든요. 항상 현금을 보유하라고 하는 거지.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면 버틸 수가 있는데 여유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거기서 떨어지면 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패닉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 매수라고 하는 것이 분할 매수가 좋다는 문제도 있지만 분할 매수한다는 얘기는 항상 그래도 좀 현금이 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분할 매수가 더 맞다고 생각하죠. 네, 그렇게 책의 지식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, 지키는 게 중요하고.